지금 미국 역시 선거 열기로 뜨겁습니다. 차기 대선 전초전이라 불리는 중간선거가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그런데 이를 앞두고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워싱턴 현지를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양순 특파원, 북한이 조만간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북한이 중국의 20차 당대회가 끝나고 미국의 중간선거가 치러지는 그 사이에 강력한 도발이나 7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 정보당국 이렇게 전망해 왔습니다. 결국 북한은 이번 주에 동해 북방 한계선을 넘어서서 속초 앞 공해상에 미사일 한 발을 쐈고 하루 뒤에는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 수위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남은 건 핵실험인데 미국도 우리 군 당국도 북한이 핵실험 준비를 이미 끝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미 국방장관은 핵 우산 훈련을 매년 실시하고 미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상시 배치하는 수준의 버금가도록 운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네, 참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소식도 궁금한데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 다시 한번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잖아요. 언제까지 얼마나 올릴 것으로 보입니까? 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6월, 7월, 9월에 이어서 네 번째로 연속 0.75%포인트를 올리는 것은 물가를 확실하게 잡겠다라는 초강력 메시지를 시장에 준 겁니다. 파월 의장은 특히 최종 금리 수준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높아질 거다라고 했는데요. 사실상 5%대까지 금리 끌어올리겠다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려면 내년까지 적어도 1%포인트는 더 인상할 거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연준이 이 금리 인상 언제 멈출까? 파월 의장은 금리 인상 중단 시기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다만 이르면 다음 달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 인상 폭은 완화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즉 결국 인상 폭은 조금 줄어들 수 있겠지만 그 인상 기조의 방향은 바꾸지 않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코앞으로 다가오는 미국 중간선거 소식 전해주시죠. 우리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선거죠. 네, 미국 의회에서 통과시켰던 인플레이션 감축법 기억하실 겁니다. 이 미 의회 구성이 외교 안보 정책뿐 아니라 경제산업 통상에서도 우리나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네, 이번 미국 중간선거에서는 하원 의원 435명 전부 그리고 상원 의원의 3분의 1인 35명을 뽑는데요. 이 집권정당 2년차에 치러지는 만큼 정권 심판의 성격이 있어서 이번에는 공화당이 승기를 잡고 있는데 격전지 중 하나입니다. 펜실베이니아주 선거 유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의 한 방송사. 전국에서 몰려든 취재진들이 진을 치고 생방송에 한창입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상원의원 후보자 간에 처음이자 마지막 토론회가 열리는 자리. 이 박빙의 승부처에 미국 전역에 눈이 쏠렸습니다. Because the race is really close, we bring this to sort of the table of democracy. Let's go us! Let's go us! Let's go us! No, not to us! 격전지 중 하나인 이곳 펜실베이니아에서는 상원 의원 후보자들의 토론회를 앞두고 이렇게 양당 지지자들이 모여서 세를 결집하고 있습니다. 몇 달 전 뇌졸중으로 쓰러졌던 민주당 후보 페더맨이 토론 내내 고전하는 모습이 오히려 민주당 지지자들의 결집을 일으켰습니다. 다음 날 열린 페더맨 후보의 유세장은 평일 저녁임에도 불구하고 천여 명의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If you send me to DC, I promise to pass the minimum wage and raise it. 미국 동부 펜실베이니아는 전통적으로 파랑색, 즉 민주당의 텃밭이었지만 이번엔 승리를 자신하기 어렵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치솟는 물가, 그리고 오랜 코로나 끝에 불거지고 있는 강력 범죄들은 공화당의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I went to a store just for groceries, and I picked up only a few things, and it was $82. I mean, that has never happened. I've lived here since 1979. 트럼프 행정부에서 주 유엔 미국 대사를 지낸 니키 헤일리가 지원 사격에 나선 유세장.
Obviously, you can see with the press, all eyes are on Pennsylvania because this is the seat to the majority in the Senate.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트럼프의 지지가 더해지며 선거 막판 판세는 공화당에 점차 유리해지는 모양새입니다. 투표일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격전지인 오하이오와 펜실베이니아를 찾아 끝까지 투표를 독려할 예정입니다. Go out and vote up and down the slate. Vote for Republicans, good, great Republicans. 공화당은 압승을 자신하는 분위기입니다. This is our year. The Democrats can't run on anything they've done. People don't like what they've done. 하원은 공화당의 압승이 일찌감치 점쳐진 가운데 상원 역시 현재 50대 59도에서 공화당이 2석 더 가져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사실상 바이든 현 대통령의 남은 임기 2년은 레임덕으로 정책 추진 동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번 중간 선거를 기점으로 트럼프와 트럼프의 정치적 이념을 지지하는 트럼피즘이 부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 미국 중간선거 투표용지에는 트럼프의 이름이 없지만 이렇게 미국 격전지 어느 곳을 가더라도 트럼프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이든 현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부정하며 이른바 도난당한 대선을 외친 이들이 트럼프의 공개 지지를 받아 상원, 하원, 주지사, 주의회에서 절반 넘게 후보로 뛰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인증한 이들이 하원과 상원, 각 주의회에 입성하면 곧바로 2024년 트럼프를 위한 대선 가도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He accomplished a tremendous amount. We had very prosperous times during the Trump years, and there were naysayers. 이런 트럼프에 맞서기 위해 바이든에 이어 오바마까지 지원 사격에 나서면서 선거전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Just about every Republican politician seems obsessed with two things: owning the libs and getting Donald Trump's approval. 결승전까지는 사흘 앞. 현재까지 2,500만 명이 사전 투표를 마친 것으로 집계돼 2018년 중간 선거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격전지인 펜실베이니아에서 오늘 바이든, 오바마 전현직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막판 표심을 얻기 위해 격돌합니다. 결국 이번 중간 선거의 성패가 2024년 대선 가도의 분수령으로 작동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펜실베이니아에서 김영순입니다. 와, 격전지 맞네요. 펜실베이니아주. 이번 중간선거에서 바로 이곳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이제 펜실베이니아는 사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태어나고 또 유년기를 어느 정도 보낸 고향인데다가 이제 2020년 대선 때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승리를 안겨줬던 그런 곳입니다. 네. 네, 그렇지만 또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게는 아무래도 유리하지 않겠느냐 싶었었지만은 또 시계를 조금 거꾸로 돌려봐서 2016년으로 가면 그때는 또 트럼프에게 승리를 안겨줬던 곳이거든요. 그랬었군요. 네. 그리고 이제 영상에도 나왔지만 지금 펜실베이니아의 주요 이슈가 되는 치솟는 물가, 이제 그 중에서도 유가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요. 기름값. 네, 여기 휘발유 값이 미국 전체 평균보다 더 높다 보니까 이게 이제 민주당에게는 아무래도 이제 유리하지 못한 상황인 거죠. 이제 네. 실제로 이제 유가와 또 정당의 그 지지 정당 간의 그 상관관계를 그렇게 분석한 이제 기사도 있는데 예를 들어 이제 올 초 같은 경우는 휘발유 값이 많이 치솟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화당 지지가 높게 나타나고 올 9월 정도에는 유가가 어느 정도 안정되다 보니까 또 민주당이 높게 나타나는 네,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흥미롭네요. 네, 그래서 공화당이 이제 지금 유가 상승을 두고 아무래도 현 정권의 경제 정책이 이제 실패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군요. 앞서 특파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미국 연준에서 그 연이은 자이언트 스텝 또한 그렇다면 바이든과 민주당에게는 호재가 결코 될 수 없는 악재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살짝은 낮추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도 사실 있었거든요. 네네. 자, 그런데 10월 31일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과 11명의 민주당 의원이 파월 의장에게 급격한 금리 인상 탓에 이 미국인들이 실업 위기에 몰렸다는 공개 서한을 보냈는데 그런데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파월이 또 한 번 자이언트 스텝을 강행했을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대해서도 강경한 발언을 이어갔거든요. 네. 이렇게
미국의 중앙은행이 자꾸 금리를 올린다는 건 결국 인플레이션 상황이 진짜 심각하다는 걸 뜻하는 것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야속하게 여겼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랬겠습니다. 연방의회의 주도권을 어느 쪽이 잡느냐에 따라서 정책 변화도 당연히 따라오겠죠. 이번 중간 선거가 사실 국제사회에도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있을 텐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안보, 경제 등 여러 가지가 얽혀 있으니까요. 특히 중동 지역들이 이번 중간 선거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요? 네, 그중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가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원유 생산 문제로 인해서 바이든 정부와 사이가 더 틀어지기도 했고 또 바이든의 주요 정책인 친환경 정책이 그대로 진행이 된다면 가장 타격이 클 나라입니다. 네. 미국이 2030년에서 35년까지 전체 전력의 40% 정도를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한다거나 전기차 판매량을 50%까지 늘릴 계획인데요. 원유 의존도가 높은 사우디로서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11월 8일 중간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기다려 봐야겠습니다.